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 될지 정답은 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기대나 바람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측부터 자기소개가 원칙입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성대학교 사회복지아동학부 김학만 교수입니다. 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역지역본부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고희정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어떤 일을 하는 재단인지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우리 주위에 있는 그늘지고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생활과 그들이 가치관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보다듬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66년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저희한테 많이 알려진 이름은 아닌데 저도 들어는 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대전지역본부에서? 혹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예. 대전지역본부하고 우리 대전 후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예. 어린이들에게 도울 수 있는 후원자 개발을 금년에 가장 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대전 시민 중에서 1,500명 이상을 우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후원자로 모시고자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 생각했던 기대 이상의 그런 목표 달성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신천식의 이슈 토론, 어떻게 사는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하는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삶이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게 참 보는 관점에 따라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제 정보부장의 사회복지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하는 더불어 사는 삶을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위험적인 요인을 갖다가 1942년에 너무나 유명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5대 사회악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첫째는 빈곤 문제, 두 번째 질병, 그리고 무지, 나태, 불결, 이 5가지 파이브 자이언트로 표현을 하는데 5대 사회악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 약 10만 부 정도의 베스트셀러로서 굉장한 이슈에 관심을 일으켰던 그런 도서였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해결되는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해결하는 모습이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또 산재보험,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노령화에 맞춰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과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정부에서 공공의 문제로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사회적 위험 요인을 처음에는 빈곤 같은 것을 갖다 근대 사회에서는요 개인의 책임으로 봤어요. 근데 이것이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공공 문제로 인식해서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대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국가가 대두하게 된 것은 근대 산업사회에서 도시로 집중하다 보니까 도시 문제가 굉장히 발생하잖아요. 아까 얘기한 빈곤, 질병, 무지, 또 노동 착취 같은 그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 독일에서 복지국가를 제일 먼저 선포를 하게 되는데 사회보험 정책이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선포가 됩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던 노동 도시로
어떤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질병보험, 또 산재보험, 노령보험과 같은 것을 정부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전폭적인 지지를 갖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신천식의 이슈 토론을 청취하시거나 보시는 분들이 이제 다양한 계층이 많으시지만 이제 저희가 그 대상을 조금 그 집에서 살림하시는 뭐 주부가 학력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생각에 맞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의 관심사. 그래서 집에 계신 주부들이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 아이들의 그 학업 문제, 교육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요즘 젊은이들이 인생의 그 아름다운 모습, 또 자아 실현을 위한 어떤 공부 이런 것보다는 스펙을 쌓는다든지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공부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수면 시간이 4시간이면 합격하고 뭐 5시간 자면 떨어진다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진정한 그 자아 실현, 진정한 그 인간의 모습을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뭔가 좀 개선되고 고쳐져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점, 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물론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세계적인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범세계적인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국내에서 예를 들면 그 잘못된 어른들의 생각 때문에,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관행 때문에 희생행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본질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뭐 이런 사업도 좀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이게? 예. 지금 우리 그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의 전시는 CCF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해 원조 기관인데, 그때 1948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CCF가 들어와 있는데, 그때 CCF에서 CCF라는 건 뭐 무슨 뜻이에요? 뭐 크리스찬 뭐 이런 거 같은데. 크리스찬 차일드런 펀드 그런 의미이자, 그러니까 기독교 어린이재단. 기독교에서 어린이를 도우는 그러한 개념으로 시작된 것이 우리 어린이재단의 전시라 볼 수 있습니다. 1948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그 당시에 CCF에서 전 세계의 나라를 그래서 가장 빈곤한 국가가 어디냐라고 선정했을 때 우리 한국이 거기에 채택돼서 48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는 동안에 50년도에 이제 전쟁이 우리나라 나면서, 그때 전쟁 과가 많이 발장돼서 우리 그 어린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많이 이제 전개가 되기 시작한 것이 전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마냥 저는 어린이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우리 세상에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어린이만 도와주느냐, 이런 얘기를 가끔 질문을 받아요. 이제 다시 말하면 제가 어린이를 하게 된 동기는, 어린이들이 그 죄가 있다고 하면은 자기 부모의 잘못된 만남, 부모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껴서 그런 어린이들에게 좀 보살핌을 주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 아동과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재단에서는 그 이러한 NGO 단체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명하고 바른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불우한 어린이, 학교에 학업에 하는 어린이, 또 요새 같으면은 그 주변으로 더 학대받는 어린이, 이런 것들에서 보편적으로 널리 펼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빈곤과 무지로부터의 해방이라든지 또 어린이에 대한 학대로부터의 자유를 찾게 해주는 그런 역할, 뭐 인간성을 되찾기 위한 그런 큰 운동 중에 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신 박사님 말씀하신 우리 주부님들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아이들에 대한 문제는 그 삶의 질에 관한 문제로 봤을 때 결국은 어머니나 또 아버지들께서
대해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인지, 이 세 가지 요건을 찾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이고,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그렇죠. 유익한 일. 예,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 이것을 찾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좀 이따 이야기할 이 치열한 그 경쟁 모드, 스펙 쌓기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방향과 속도의 문제가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던 결론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오늘날 그 사회적 위험 요인은 결국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저출산 고령 사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따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인식하는 그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구조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네. 무한 경쟁 체제 속에 편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쟁에서 낙오되면 인생 실패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언제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네. 공간적으로 어디 어느 장소에 가면 안전하다는 것도 없어요. 예. 이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인간인데,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무한 경쟁이 끊임없이 강요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기 자신을 돌볼 수도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챙기다가는 낙오가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도 네. 굉장히 이런 것이 어떤 누구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좀 잘못된 가치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부분은 이렇게 네.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네. 들면 그 지금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의미 있고 또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경쟁이 왜 필요한가? 그건 사실은 자원의 한계,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제 경쟁이 어쩔 수 없이 도입되는데, 이 경쟁의 그 논리는 결국 그 효율성의 가치거든요. 그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 대비 산출의 논리로 계속 뭐라고 하는데, 이를테면은 그 빠른 단기적인 성과, 또 결과 위주.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초치기 시험을 본다든지 또는 단순 암기 같은 거.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그 형평성에 기초한 비례적 평등과 효과성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효과성은 결국 효율성과 차이가 있는데, 이 효과성은 목표의 그 달성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효율성의 논리에서 얘기했던 그 경쟁 체제에서 결과 위주보다는 여기서는 그 결과 과정을 둘 다 중요시하는 의미로서 방향과 그 속도를 그 중요한 키워드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한데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지만 더 정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PPC의 밸런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P는 그 프로덕션의 줄임말로서 생산과 생산 능력, 프로덕션 캐퍼빌리티의 그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황금알을 하루에 한 개씩 낳는데 그 거위를 잘 보살펴주고 또 먹이도 잘 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일시에 많은 거위알을 얻기 위해서 배를 갈라가지고 낭패를 보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듯이, 너무나 치열한 경쟁 사이에 또 효율성이 같이 치중하다 보면 거위의 그 배를 가르는 그런 모순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다만 그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이 우리 젊이들이나 또는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 그것을 갖다 영향력의 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천재지변과 같이 도저히 내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관심의 그 영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향력의 그 부분을 갖다가 관심의 영역으로 이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원래
김 교수님은 사회복지 전공을 하신 거죠? 예,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행정을 가르치고 이제 복지라고 하는 것이 번역을 한다면 웰빙 라이프를 얘기할 수도 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웰빙에서 최근에는 힐링, 뭐 로아스 비슷한 개념일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새로운 그 자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하신 방향 설정에 있어서 우리 이제 고희정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치열한 경쟁사에 또 어떻게 보면 관료로 퇴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료 사회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계급 중시 사회이면서 또 형식 중심적인 그런 사회, 관료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생활을 마치시고 이제 지금은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 본인이 어떻게 살아오셨고 지금은 어떤 생각으로 또 다른 인생 2막을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예. 지금 우리 김 박사님께서 이제 그 바람직한 삶이라든지 현대인의 그 뭐 삶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넓은 의미보다는 좁은 의미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보는 관점과 시점에 따라서 삶의 목표와 삶의 질, 행복 이런 것이 다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대전에 있는 보문산을 이쪽 한반운동장집에서 볼 때는 어느 분은 보문산은 삼각산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저쪽 그 정생동인가 그쪽에서 볼 경우에는 아니다. 저쪽 산이라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의 생각하는 그 관점 이런 거에 대해 살고자 하는 삶이 어느 것이 행복하고 어느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다양하고 많이 폭넓게 생각할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까 현대인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 김 박사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기의 삶도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좀 달리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말하는 산업사회가 되다 보니까 자연히 물질, 경쟁 이런 것들이 산업사회에 나타나는 부산물로다가 어째서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 시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 같지만 저는 공직생활 한 30여 년을 마감을 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해서 나눔과 봉사라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게 된 것은 한 7, 8년 전서부터 그 자그마한 어린이들과 연을 맺어갖고 봉사를 하게 됐고 지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는 대전적 후원회에 같이 여러분들과 동행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일을 할 때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할 때 그 열심히 하는 일을 그 사회 나눔과 봉사에 접목을 시키면은 더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우리가 식물이나 나무에 좋은 열매, 좋은 나무를 위해서 접목을 짓고 접붙이기를 하듯이 내가 예를 들어서 좋은 음악을 한다, 예술을 한다 이런 것들을 그 단순한 하나의 곡에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플러스 주변에 있는 나눔과 봉사에 접목을 시키면은 내가 음악을 통해서 내가 문화를 통해서 내가 A라는 사업을 통해서 할 때 더 배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서 저는 나머지 그러한 삶을 그런 나눔과 봉사에 어린이들 위해서 살아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이제 김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고 회장님도 그렇고 저희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이거 뭔가 좀 심각해야 되고 깊이 뭘 좀 생각해야 되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희가 딱딱하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편하게 좀 느슨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조금 보충. 예. 아니 그래서 요걸 먼저 한번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생애 라이프 주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마감할 때까지 그 뭐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를 거쳐서 이제 은퇴 후에 노년 활동도 있고. 요건 이제 그 육체적 물리적인 단계를 얘기하는 걸 테고 뭐 경제 활동을 한다면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경제 활동 시기가 있고 또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그 비경제활동 시기 뭐 이렇게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요즘 고령화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출산율 저하, 고령화의 심각한 진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령화 그러면 나이 드신 분은 누구에가 의지해야 되고 누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그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런 대상에서 탈피해서 자기가 주도적인 어떤 삶을 살고 오히려 남을 도와주고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산다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인생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저 고희정 회장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우리 공무원이니까 연금도 받으시잖아요. 먹고 살 걱정 없으니까 그런 배부른 투쟁을 한다 그러는데 그런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면서 특히 아프리카까지 있다 얘기가 나오겠으면 가서 봉사한다는 것은 돈만 있고 시간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생각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람직한 그 고령화 시대가 어차피 이제 진입했어요. 네. 이제 뭐 초고령화 시대로 가는 것도 시간 문제인데 어떻게 저희가 사는 것이 고령화 시대에 잘 사는 방법인가? 그 점을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또 한 얘기인데 예. 그걸 좀 쉽게 제가 좀 풀어가 볼게요. 아까 예. 신체적인 특성에 따라서 프로이드가 구강기나 항문기 이런 논의보다 최근에 이제 재밌게 표현되는 그 신체 변화에 따른 그 생애 주기를 인생 100세를 설명할 때요. 예를 들면 그 50세를 정점으로 이렇게 100세니까 볼 때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한두 살 되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부모님들이 자랑을 해요. 우리 아이 걷는다 스스로. 이제 엎어졌다 다시 걷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가 납니다. 이가 하나 났다 두 개 났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 대소변을 가릴 줄 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랑이죠 다 하나하나가. 다 하나하나가 자랑인데요. 예, 예.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7, 80세가 접어들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거꾸로 자기 임플란트 말고 자기 진짜 이를 몇 개를 갖고 있는가. 이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두 발로 걸을 수 있느냐. 90세, 예. 80세. 지팡이나 휠체어 예, 도움 예. 없이. 예. 그 다음에 95 넘어서 대소변을 혼자 가릴 수 있느냐. 이게 신체적인 변화의 특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최근에 그 얘기되는 되풀이네요. 따지고 보면 예. 진행과 태보 뭐 예. 이런 차이는 있지만. 예, 그 베르베르라고 하는 학자는 이제 그렇게 인체의 예. 특성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회복지를 흔히 웰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웰페어를 번역하면 안녕 상태거든요. 예. 안녕하냐.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 이때는 정신적인 안녕과 물질적인 안녕을 수반하고요. 경제적인 것으로. 근데 아까 재밌게 말씀드렸던 웰빙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2008년에 미국에 좀 있을 때 보니까 웰빙이라는 표현은 우리 한국 영어지 미국에 영어가 없습니다. 예. 그 웰페어를 쓰죠. 예. 웰빙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러니까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러한 일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회복지 정책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정부에서 그 관심을 갖고 그렇게 안녕 상태, 웰페어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 근데 결국은 그건 뭐냐면요. 그 사회복지 정책을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 설명할 때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가치의 그 권위적 배분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가치 있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학생들이 점심시간이 가까우면 우리가 피자를 먹는다. 피자 한 판을 놓고 어떤 학생이 그 피자를 자르느냐, 이 자르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제 권위, 이 오서리티를 갖고 있는 그렇죠. 것이다. 이제 뭐 정치도 있고 정부도 있고. 예. 그런 그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 생애 주기별 그 맞춤형 복지의 그 특성을 박근혜 정부에서 서민과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그 맞춤형 복지를 생애 주기별로 표현을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아시다시피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건강보험 보장률 100%까지 확대한다고 그랬고요. 또 연간 의료비도 국가가 납부한 본인 소득보다 높을 경우에 그 초과된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납부하는 본인 부담, 또 기초노령연금도 또 만 0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 추진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 정책적인 시각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주시고 책을 지금 여기 한 권 들고 나오셨어요? 우리 예. 고혜정 예. 회장님. 이게 저기서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한번 책 소개를 하고, 책 제목이 아프리카에서 날아온 6남매 이야기 뭐 이렇게 돼 있고, 사진에 보면 그 아프리카 소년, 아주 못 먹어서 그렇다고 추정이 됩니다만 삐쩍 마른 소년이 웃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 고희정 출연자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책 표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뭐 달력 그림 같아요? 예. 예. 제목이 아프리카에서 날아온 6남매 이야기는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6명의 어린이들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책으로다가 만들어냈다 해서 제목을 아프리카에 날아온 6남매 이야기 이렇게 한번 다뤄본 거고요. 그 다음 표지에 보면 이 달력은 제가 2012년도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우리 어린이재단 후원자 방문단 일원으로다가 그곳에 가서 한 7박 8일 정도 머물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찍은 사진이 아프리카 어린이재단의 2013년도 달력에 큰 벽에 걸은 벽걸이에는 9월, 10월, 그 다음에 탁상용 달력에는 5월 달에 제가 어린이와 찍은 사진이 모델이 돼서 그 달력으로 다 이렇게 나오게 된 그런 내용이라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은 아프리카라는 나라에 내가 달력에 내가 나왔다는 자체가 좀 영광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아프리카 달력에 나와 있는 겁니까? 아프리카 달력에 요게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달력과 틀린 게, 우리나라는 뭐 차일드 폰도 이렇게 뭐 돼 있네, 영어로. 월화수목금토가 아니고 일월화수목금토에서 달력이 조금 이렇게 저 달력 왼쪽에서 우측으로 갔구만요. 예, 그렇게 좀 저희는- 다른 거예요, 이제. 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개인적으로 그런 영광 있는 반면에 또 한쪽으로는 우리가 흔한 표현에 얼굴값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얼굴이 달력에 나와서 얼굴값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잠깐 소개하면, 소개 좀 한번 해줘 보시죠. 일부는 예. 6명의 어린이들과 제가 한 그 10여 년 동안에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멘토 역할을 한번 해줬습니다. 그 내용이고, 이제 2부는 제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하였던 일들에 대한 나의 그 느낌, 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부에 보면 우리 나오신 그 우성대 김학만 교수님도 나오셨는데, 김학만 교수님과 함께 2012년도에 캄보디아에 그 드림로드 자전거 전달 사업을 우성대학과 합동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성대학교에 있는 사회복지 학생들이 자기의 교내 학력 정진대회에서 상금으로 받은 우승 상금을 가지고서 선진지 견학을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좋은 나라, 좀 발전된 나라 가서 배울 것도 있지만은 내가 우리보다 좀 못한 그러한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에 가서 또 배울 게 있지 않느냐 하면서 거기 가서 또 그러한 나름대로 배워보고 또 그러한 나라를 학생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게 함께 동행해줘서 대단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예. 뭐 보니까 이야기 속에 교수님도 등장인물로 출연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저는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냐 이걸 찾는 것은 아니고 바람직한 모습일까를 저희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런 모습이 좀 아주 지금 적절한 그 말씀 표현이신데, 우리 고희정 박사님께서 공직에 평생 그 직업공무원으로 계시고 또 고위 공무원으로 은퇴를 하시고 나서 현직에 계실 때도 또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어린이재단의 그 재정
또 사회적 협조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그것이 은퇴 이후에 연결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신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 은퇴 이후의 그 삶 중에서 대표적인 그 모델로 우리 고희정 박사님의 그 삶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경우에 그것이 소비적이고 소모적인 것 말고 또 즐거운 것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보람이거든요. 이게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사회 활동 이거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우리 고희정 박사님께서 특히 소외 지역 결국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소외 계층 또는 소외 지역을 아우르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또 특히 아프리카의 그 우물을 파기 위해서 또 저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고 보람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득 의문이 드는데요. 이제 우리 고희정 회장님 같은 경우 뭐 재산이 이렇게 많은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예. 그 이제 활동을 하시려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가려고 하면 비행기 삭도 있을 테고 또 그 시간만큼 가족들하고 시간을 같이 못 보낸다든지 가족의 반대는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예. 그 물론 이제 가족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가족 그 자기 가정에 있는 자기 부인하고 아들, 딸, 자녀들이 가장 후원자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마냥 남을 돕고 후원을 한다는 것은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초로서 어린이재단에 전국에 있는 후원회장들이 한 17개 시도에 한 16명, 17명 정도 이렇게 후원회장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기가 그 개인 기업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그 봉급제 생활을 하는 분들은 한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접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느끼기를 열심히 자기가 생활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자기 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자기 돈을 내시고 자기 돈이 낼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은 속된 표현으로다가 없는 돈 내려고 고민하지 말고 그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쓰고자 하는 분들, 돈을 낼 수 있는 분들을 찾아내고 발굴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임무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 많이 하게 되고 첫째는 자기 가족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 마냥 그 고령화사회 생애 주기 이런 것 때도 좀 연관이 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전반적인 자기 삶은 의무적인 삶이 찾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가족을 부양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삶인데 후반적인 삶은 거기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데 그러한 삶을 할 때 주변으로부터 가장 먼저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 가족한테 존경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은 자기 자녀들이 나도 우리 아버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마음이 가족으로부터의 그러한 삶을 듣고 나서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바람직한 삶이라고 얘기 듣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서 첫 번째는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과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고희정 회장님 아주 교과서적인 삶을 살고 계셔서 네. 여기 이 출연하신 것이 많은 분들한테 어떤 분들은 가슴 뜨끔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당신은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질책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들 훌륭하게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살고 계실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고요. 이제 교수님 저희가 이제 공동체 일원 아닙니까? 네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심층 생태주의라고 하는 그 현대적 그 환경 보호 운동일 수도 있고 생태 중심주의적 사고일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이 그 근본으로 돌아가면 다 상호 연관돼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육체와 정신도 연관돼 있고 생명체와 비생명체, 지구도 파동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몇 헬스인지 7, 8헬스인가 이렇게. 그래서 모든 만물이 더불어서 살아가려고 하면 특히 인간 세계에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려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기본적인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싶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저쪽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경쟁의 그 논리에서 제가 일전에 그 어느 한의사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쉼표의 의미를 아느냐고. 그 경쟁이 중요한데 그 쉼표의 의미가 우리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보면 빨리 책을 읽으려고 그 문장에 써 있는 그 쉼표를 건너뛰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 표현이 그렇듯이 우리가 그 쉼표의 그 의미를 경쟁의 논리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어려움이 닥칠 때 그 해민 스님도 얘기를 했듯이 그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수용하는 것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그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본 책 중에서 그 섭생에 관한 건데요. 그 절제의 그 성공학이라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일본의 그 최고의 그 관상가인 미즈노 남북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우리가 그 섭생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가장 큰 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저출산 고령화인데 그 고령화의 정도에서 고령화에서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치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암이라든지 이런 위험 인자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암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자기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걸 예측할 수 있는데 이 치매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질병이라서 그 치매에 대해서 정부에서 공공의 문제로 해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고령사에서 반드시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통계 수치로 봤을 때 한 60만 명 정도가 치매 환자인데 그게 자꾸만 숨기고 있는데 앞으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 대한 관심. 그런데 치매는 아시다시피 예쁜 치매하고 미운 치매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쁜 치매는 종갓집 며느님 같은 경우에 식솔들을 거느리다 보니까 자꾸만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식사했느냐고 이제 그 자꾸만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것. 이 미운 치매는 난폭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옛날에 신경숙 씨가 쓴 그 소설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을 읽고 나서 이것만큼은 꼭 우리 정부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시정부 특히 그 보건복지부하고도 이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제가 특허도 한번 좀 내보고 있는데 그 75세나 이렇게 일정 연령이 된 분들에게 원하는 경우에 이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호자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줘야 된다 정부가. 왜냐하면 집을 잃고 배회하는 경우가 너무 이게 사회적 비용이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 특히 이제 길 잃은 예, 치매 예. 환자, 예. 그 가족들의 안타까움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예. 뭐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신 것 같고 뭐 실천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회에서는 깊어가는 가을을 맞이해서 어떻게 사는 인생이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의 주제로 적당한 주제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은퇴 후 삶, 이모작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오늘 나오신 분은 사회복지 전공하신 우송대 김학만 교수, 또 몸소 본인의 자기주도적 삶을 실천하고 있는 고희정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 지역본부 후원회장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그 아까 책을 보니까 전국 후원회장이 최불암 배우인데 이거 연극 배우 최불암입니까? 타달렌트 최불암. 예, 방송인 그렇습니까? 최불암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은 바쁘실 텐데 뭐 시간을 자주 내시나요? 뭐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안 빠지세요? 어떻게 돼요? 1년에 저희들이 후원회장들이 한 3-4번 정도 만나서 세미나도 하고 같이 이렇게 후원에 대한 나눔도 하고 지역에 뭐 벤치마킹 될 만한 일들을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데 다른 일정에 비해서 제가 이제 방송인으로서 방송 스케줄이 많은데 그런 것보다도 어린이재단 후원회 전국 후원회장으로서 일정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아주 모범적인 후원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 이제 방송인 중에서 이제 이홍렬 홍보대사로 돼 있네요, 여기. 이제 홍보대사로 돼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의 삶을 실천하는데 남을 배려하고 나누는데 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게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특히 활동 범위가 광범위 하신 분들이 이런 모임에 자주 나와서 또 아니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활동하시게 된다면 조직 목표 달성에 훨씬 수월하겠죠. 예. 이제 교수님, 네. 저희 아까 인생의 그 라이프 주기, 인생 주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이 먹었다고 해서 반드시 누구에게 기대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자기 주도적인 삶을 그러면 이런 얘기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가장 좋아할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보호를 받아야 될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나 고령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꼽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어제 좀 공부를 하느라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혹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섭생에 대한 것은 기회가 되면 그 아까 이야기한 미즈노 남북부의 그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섭생이 결국은 모든 자기의 얼굴 관상이라든지 관상이 그 섭생으로 나타난다는 게 이제 나오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치매가 굉장히 위험한데 치매 예방을 위한 그 7가지 그 인지 건강 수칙을 이미 나온 자료인데 좀 알기 쉽게 한번 표현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를 따서 첫째, 진은 진땀나게 운동하고, 이는 인정사정 없이 금연하고, 사는 사회활동을 하고, 대는 대뇌, 머리를 쓰는 활동을 하고, 그리고 천은 천박하게 술을 마시지 말고, 명을 연장하는 그 식사를 하라 하는,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 7글자로 따서 정리를 할 수 있고, 삼고를 예방해야 되는데 그게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조절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보너스로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준비된 그 노년은 그 즐겁다라는 그런 자료 이런 책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거기 이제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저는 그 일, 십, 백, 천만 이 5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첫 번째 일이 의미하는 것은 그 하루에 한 가지씩 그 착한 일을, 좋은 일을 하는 거, 그 실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10은 하루에 그 새로운 사람 10사람 이상을 만나라는 겁니다. 사회활동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은 하루에 100글자 이상 그 글씨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글서자, 글을 직접 써보고요. 그 다음에 1000은 하루에 1000글자 이상을 독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책을 읽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만은 하루에 그 10,000보 이상을 걸으면 그 아주 참 삶이, 고령자의 삶이 또 굉장히 윤택하고 보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좋은 비유에다가 좋은 내용을 담으셨네요. 진인사 대천명. 네네. 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일십 백천만 여기에 그 좋은 의미를 담았고 또 뭐 최근 들어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 앞으로 우리 고희정 회장께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회장 활동은 계속 하실 거죠? 어떻습니까? 임기가 있나요? 후원회장은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금년에 제가 6년째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데 후원회장은 이제 내려놓을 시기가 되면은 내려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원자로서는 힘이 닿는 데까지 후원자로서는 남아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김 박사님이나 사회자분께서 이제 고령화 현대인의 삶에 대해서 뭐 이론적인 이야기 좋은 말씀을 사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즐거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부족할 때는 자기가 평생 교육 의미에서
수업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러한 올바른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그러한 마음을 다잡고 생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반기 후반기 삶을 나눌 때 전반기 왜 축구를 하고 나면 휴식 타임이 있기에 휴식 타임 중에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한 평생교육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하면서 토목기술자라는 기술자로서의 그 전문직을 생활하다가 퇴직하고 나서 전문직을 다 내려놓고 그 고추장, 된장, 식초 뭐 이런 거 만드는 교육을 제가 받아갖고서 그래서 작은 거지만은 전통 고추장, 된장 받는 자격도 취득했고 식초 담는 것도 취득했고 산야초에 대한 발효, 식품의 자연 발효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해봤고 이런 거를 해서 내가 나중에 후반기 삶을 이런 섬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하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 마냥 그러한 것들을 혼자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어딘가에는 접목을 하는데 접목하는 상대자가 나눔의 접목을 나는 하고자 그런 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으로서 또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년배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교수의 입장에서 어떻게 사는 노년의 삶이 바람직한 삶인가 한 1분 정도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리 저희 고희정 박사님이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다만 우리가 나이 드셨다고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과 자꾸만 교류하는 그 사회활동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많이 걸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그 보람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오늘 어떻게 사는 인생살이가 괜찮은 인생인가 라는 주제로 특히 인생 2막을 열고 있는 은퇴자의 삶에 대해서 고희정 대전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 후원회장, 오송대 김학만 사회복지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시간을 더 많이